가정식 전문가 정미경이 소개하는 초간단 레시피. 경쾌한 아침을 위한 깔끔하고 시원한 국물 요리. 부드러운 달걀과 구수한 황태가 어우러진 달걀 북어국부터 무더운 여름에도 감자와 고구마를 맛있게 즐기는 살림 팁을 공개한다.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한 양념이 밥도둑인 감자 고구마 조림. 집밥 전문가 정미경에게 배우는 꼼꼼하고 유용한 요리 꿀팁.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가평 총각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미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네. 감자 너무너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맛있어서 자주 찾는 재료인데. 그렇죠. 여름에는 감자 보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관해야 되죠? 그 감자가 사실 지금 제철이잖아요. 네. 보통 6월부터 한 10월 정도가 제철이거든요. 네. 근데 모든 채소들이 그렇기는 하지만 보관을 할 적에 가장 조심해야지 될 것이 네. 일단은 습기. 그래서 가능하면 습기가 차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겉에 종이라든지 아니면 종이 냅킨 같은 걸로 하나씩 싸서 보관을 해주시면 가장 좋고, 아니면 이렇게 달걀 판 같은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셔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수분도 조심을 해야지 되지만, 햇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감자가 싹이 나면서 또 그 싹에서 솔라닌 성분 독성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빛을 완전히 차단시켜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이거 냉장은 하면 안 되나요? 감자 같은 경우는 네. 4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아크릴 아미드라는 성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실 몸에 좀 안 좋은 성분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통 보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게 별로 좋지가 않고, 근데 우리 냉장고가 위에서부터 아래 칸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야채 신선실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은 네. 6도에서 한 10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넣는 것보다는 겉에 한번 종이를 싸서 넣게 되면은 바깥의 온도 영향을 조금 덜 받게 돼서 네. 여름철 무더울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신선실에 넣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 옆에 또 고구마도 가져 나오셨는데. 네. 고구마는 또 어떻게 보관해야 되죠? 근데 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서늘한 곳에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수분이 있으면 또 안 되는, 똑같은, 그러니까 감자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절대 냉장고 안에 뭐 신선실 10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 넣으시면 안 되고, 최소한 15도씨 정도 되는 상태에서, 상온에서 보존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 그리고 오늘 고구마를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이건 너무 얇은데 이건 어떤 고구마죠? 호박 고구마라고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이 나고, 네.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고구마예요. 밤고구마. 예, 밤고구마. 색깔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는 단호박하고 이제 즙을 붙여서 당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밤고구마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물러요. 그래서 더 쉽게 물러지기가 쉬운 그런 고구마예요. 예, 그래서 보관을 하실 때 수분하고 같이 떨어뜨려 놓는 거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지 되고, 오늘은 감자랑 고구마를 이용을 해서 조림을 할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른 거보다는 사실 밤고구마 같이 조금 단단한 게 졸였을 때는 더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 호박고구마뿐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조리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감자가 냉동 보관이 가능하다면서요? 냉동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채소든지 일단 익힌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형태 자체가 고정이 돼서 괜찮은데, 날것인 상태로 그대로 얼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꺼내는 즉시 얘가 이제 물러지거나 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익은 감자를 아예 팩 같은 데다가 같이 넣어주시는 거죠. 냉동을 시키시기 전에. 그래서 보통 냉동을 시키실 때도 이렇게 덩어리로 뭉쳐서 넣기보다는 가능하면 얇게 펴주시면 나중에 해동을 시킬 때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해동이 가능하고요.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소분이 또 되네. 좀 하신 상태에서 입구를 막아서 이렇게 해서 칸으로 넣어두시면, 뭐 아이들 이유식 같은 거 만들 때 하나씩만 그냥 꺼내서 쓰고 다시 넣어놓고
얼른 꺼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익혀서 냉동한다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자, 이렇게 하면은 감자도 고구마도 포슬포슬한 원래 맛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정미경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리 비결 시작할게요. 자, 이번 주 첫 번째 요리 해장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예. 달걀 북엇국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야, 북어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월요일이니까. 네. 자, 우선 이제 북어채 같은 경우는 먼저 길이를 등분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싹둑 자르지 마시고 자르실 때 약간 이렇게 어슷하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먹기에도 편하고 또 이제 모양도 더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되게 얇네요, 오늘 가져오신 북어. 제가 조금 더 곱게 이제 찢은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썰고 이게 지금 제가 멸치 육수를 내고 온 건데요. 네. 국을 끓이시기 전에 이렇게 황채를 담가서 담갔다가 바로 꺼내서 가볍게 좀 눌러서 짜주세요. 이 북어가 계속 이 속에 담궈두게 되면 북어 자체의 맛이 국물에 우러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북어 살이 전부 다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을 만들었을 때 지저분해지니까 담궜다가 어느 정도 부드럽게 불면 바로 꺼내주시는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전부 빼주시고 또 나름대로 찢었는데도 뭔가 덜 찢긴 게 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좀 찢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찢어지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국물을 조금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을 납작썰기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나박썰기로 해주시는데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좀 국 자체가 깔끔하게 되는 것보다는 맛이 잘 우러나는 걸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채를 써셔도 괜찮아요. 그죠? 그럼 표면적이 넓어져서 시원한 맛이 더 잘 우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두부도 뭐 깍둑썰기를 하시든지 원하시는 대로 써시는데 저는 오늘 채처럼 조금 굵은 채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약간 그 북어 자체가 길쭉길쭉하니까 그냥 맞춰보고 싶어서요. 선생님들 다들 재료의 사이즈를 이렇게 맞추시는 거는 공통적으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을 나중에 만들었을 때 어떤 통일감을 주고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파는 어슷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어슷 썬 것도 사실은 요 크기가 비슷하게 해주면 나중에 음식이 담아졌을 적에도 지저분해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식감이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꽤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도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재료는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네. 이젠 끓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가서 간단하게 준비가 끝나네요. 근데 요 달걀도 미리 좀 풀어놔 볼까요? 네. 자, 달걀은 나중에 줄알 쉽게 먼저 풀어두시는데 달걀이 신선할수록 사실 잘 안 풀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소금을 약간 넣어서 두시면 조금 더 쉽게 나중에 풀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국 끓이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참기름을 좀 둘러주신 다음에 방금 전에 물에 적셔놨던 북어를 가볍게 볶아주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 이거 참기름 없다고 혹시 일반 기름으로 하면은 맛이 좀 안 나겠죠? 맛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참기름이 네, 고소한 맛도 주지만 또 황태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냄새를 또 잡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먼저 물에 한번 불려서 볶아주시고 살짝 익으면서 오그라드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면 물을 넣고 같이 볶아주도록 할게요. 이 각 나라별로 참 해장국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북엇국만큼 네. 과학적인 해장국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원한 맛도 시원한 맛이지만 영양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잖아요. 해독작용도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북어가.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국은 또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무하고 같이 볶아주시면서. 무도 볶는군요. 네, 무도 같이 볶아주시고 아까 우리 육수, 멸치 육수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야, 벌써 시원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시원하네. 부어서 육수는 끓여서 준비하신 거죠? 멸치 육수? 멸치 육수 낸 거예요. 자, 찬물로 우리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서 무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일단 끓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국 자체가 익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온도를 그냥 올려서 끓여주시는데 물이 끓기 시작을 하면 자칫하면 이제 넘칠 수가 있잖아요. 건더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럼 불을 조금 줄여서 충분히 무가 투명하게 익을 때까지 끓여보도록 할게요. 네. 팔팔 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분 정도 끓인 거죠? 지금 무가 투명할 때까지 한 5분 정도 이제 끓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가 투명하게 올라오는데 일반적으로 국을 끓일 때 우리가 위에 있는 거품을 사실 많이 걷어내는데 이 거품은 참기름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먹어야죠. 굳이 지금 보시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나올 재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 거품을 걷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가끔 북어 상태 안 좋으면은 네. 약간 비린내 올라올 때 있는데 그렇죠. 혹시 그거 해결할 방법도 있나요? 아까 처음에 참기름에 볶는 것도 그 냄새를 한 번에 잡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끓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는데 만약에 비린 맛이 올라온다 이런 경우에는 소주나 청주 를 조금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술로 잡는 거구나. 뚜껑을 열고 그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냄새를 같이 없애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우선 이렇게 지금 국물이 뽀얗게 올라왔죠. 네. 그러면 다진 마늘, 그리고 지금 간이 전혀 안 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은 새우젓으로 제가 새우젓 국물만 준비하셨습니다. 네, 조금 깔끔하게 하려면 국물만 해주시고 뭐 건더기도 사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간을 보셔서 부족하면 소금 간 조금 더 추가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후추 약간만 넣어요. 자, 여기에 파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두부 아까 썰어놓은 것도 넣어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한 소끔 이제 조금 센 불로 끓여주시고, 자, 여기 아까 우리가 달걀을 준비해 놨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줄로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를 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라를 치기 전에는 반드시 국물이 팔팔 끓어야지 나중에 달걀이 부드럽게 익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이 끓고 있으면 우리 눈에는 지금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대류가 되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 때문에 달걀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너울너울거리면서 얇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온도가 낮을 때는 덩어리로 그냥 한 군데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팔팔 끓을 때 가늘게 둘러주시게 되면 야들야들한 상태로 달걀이 부드럽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쪽으로 많이 쏠리지 않게 이렇게 끓는 쪽으로 넣어주시고 젓지 마세요. 저으면 다시 막 아주 조그만 달걀로 흩어져 버리거든요. 맨날 저었는데 막 이렇게 넣고. 자, 그럼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류열에서 얘가 익겠죠. 그러면 알아서 얇게 퍼지네요. 얇게 퍼지면서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올라오거든요. 자, 이러면 이제 불 꺼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달걀 북엇국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달걀 북엇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황태채는 어슷하게 2등분 해줍니다. 멸치 밑국물에 황태채를 살짝 적셔 물기를 짜주세요. 무는 나박 썰고 두부는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대파는 어슷 썰고 달걀에 소금을 넣고 풀어주세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황태채를 볶다가 물을 넣고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멸치 밑국물을 붓고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다진 마늘, 새우젓 국물, 후춧가루를 넣어 간을 해줍니다. 대파, 두부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달걀물을 둥글게 둘러가며 넣은 뒤 불을 꺼주면 달걀 북엇국이 완성됩니다. 야,